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불황과 구조조정 탓에 제조업 취업자가 석 달 내리 줄고 청년 실업률은 9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는 등 고용 지표가 계속 악화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취업자 수는 2,653만 1,000명으로 작년 9월 대비 26만 7천 명 증가하는 데 그치며 한 달 만에 다시 20만 명대로 후퇴했습니다. 특히 수출 부진과 조선업 불황으로 제조업의 취업자는 7만 6천 명 줄며 7월 시작된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실업률도 작년 9월보다 0.4%포인트 오른 3.6%로 9월만 비교하면 11년 만에 가장 높았고 청년 실업률은 9.4%로 9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철도 파업에 이어 10일부터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는 물류 피해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수출 기업들의 피해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국토부는 아직까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참여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국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83.8% 수준으로 감소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큰 차질은 없는 상태입니다. 국토부는 주요 거점에 관용 차량 등을 추가 배치하는 등 집단 운송 거부 장기화에도 대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코레일도 기간제 대체 인력 1,000명 채용을 이번 주말까지 마무리하고 최대 2,000명까지 추가로 뽑는 등 대체 인력을 확보해 화물 열차부터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모집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파업에 대비한 총 가용 인력은 최대 7천여 명까지 늘어나 더욱 안정적인 열차 운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정부는 다만 과거와 같이 불법 과격 시위로 번질 경우 피해가 커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화물연대 파업 참가자들이 경찰과 충돌하고 있고 파업 불참 화물차에 돌멩이가 날아들어 8대가 파손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해 이러한 우려를 키웠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정말 그 공수표 안 날리고 바로 엄정하게 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레일도 철도 노조원 10명을 추가로 고발하고 노조는 이에 반발하고 있는 등 파업 장기화의 불씨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화물연대 일부 조합원들이 파업에 불참한 화물차에 돌팔매질을 하며 운송을 방해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조합원들은 도로 점거를 시도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방주희 PD입니다. 화물차 유리창에 심하게 금이 갔습니다. 파업에 불참한 화물차에 돌멩이가 날아온 겁니다. 돌멩이가 유리창을 뚫고 들어간 화물차도 있습니다. 운행 중인 화물차에 물병과 계란이 날아들었고 스프레이로 화물차에 낙서를 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파업에 참가한 화물연대 조합원이 보복성으로 벌인 일로 추정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가해자가 밝혀지면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산 북항 일대와 신항 주변에서는 화물연대 조합원 약 3천 명이 도로 점거를 시도하며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경찰도 신항 쪽에 경력 3천여 명을 집중 배치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대치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이 경찰에 생수병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폭행한 혐의로 조합원 수십 명이 연행됐습니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따른 비상대책으로 부산항에는 군 수송 차량들이 투입됐습니다. 부산해양수산청은 국방부에서 지원받은 컨테이너 차량 40여 대를 각 운송사에 분산 배치했으며 필요할 경우 군 수송 차량을 더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방주입니다. 서울 시내 숙박업소와 음식점 4곳 중 한 곳은 김영란법으로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1,200곳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의 영향을 물은 결과 숙박과 음식점 중 27.9%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80.3%는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들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현실을 반영한 법령 개정과 운영자금 지원을 꼽았습니다.
갤럭시 노트 7의 악재가 다시 한번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글로벌 판매 중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8% 넘게 떨어졌고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19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휴대폰 품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전날 갤럭시 노트 7 일시 생산 중단 소식에 1.52% 하락했던 삼성전자 주가가 글로벌 판매 중단 소식에 8% 넘게 급락했습니다. 어제보다 13만 5천 원 떨어진 154만 5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3만 5천 원의 주가 하락폭은 삼성전자가 1975년 6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이후 최대치입니다. 종전 최대 하락폭은 갤럭시 노트 7 배터리 결함 파문이 확산된 지난달 12일에 11만 원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일간 하락률 8.04%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강타한 2008년 10월 24일 13.76% 하락 이후 8년 만에 가장 큰 수치입니다. 삼성전자 시총은 217조 3,491억 원으로 하루 새 19조 원가량이 증발했습니다. 지난주 지배구조 개편, 3분기 실적 호조 등으로 얻은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갤노트 7 악재가 당분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중요한 것은 휴대폰 품질에 대한 신뢰 회복이라고 지적합니다. 앞으로 삼성전자는 이제 품질 쪽을 강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숙제로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이후 이런 부분들이 해결된다 그러면 SA에서는 이제 다시 또 회복되는 그림들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배구조 등 장기 이슈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는 분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아버지의 학력이 높거나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들의 교육 성취 기회가 많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병기 서울대학교 교수는 2005학년도와 2011학년도 수능 성적 자료를 비교한 결과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가구 소득보다도 아버지의 학력 수준이 교육 성취 기회에 더 강한 영향을 끼친다고 전했습니다. 주 교수는 현재 각 대학이 도입한 가계 경제력, 출신 지역 중심의 기회 균등 선발제가 교육계의 불평등 해소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빚더미 공기업으로 불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수익 성과 수요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에너지 사업을 추진했다가 수천억 원의 손실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자에 대한 원활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지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5년째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인 아산 배방 집단 에너지 시설입니다. 총 예산 2천억 원이 들어갔지만 사업 개시 1년 만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애초부터 수익성을 맞추기 힘들다는 경제성 평가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입니다. LH공사는 지난 2003년 아산 택지 개발에 착수하면서 사업 다각화를 위해 아산에너지사업단이라는 별도의 조직까지 꾸렸습니다. 하지만 전기 부하량 계산 실수에 현장 답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허술한 설계 탓에 24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8월 LH공사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사후평가 보고서에는 처음 설계 단계에 없던 인테리어 공사와 전기, 토목 비용이 추가로 쓰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과다한 수요 예측으로 기본 계획 대비 전력 판매율도 평균 31%에 그쳤습니다. 경영 관리도 부실했습니다. 준공 뒤에도 전기와 계층 문제 등 193건의 하자가 쏟아졌는데 실제 보수가 된 건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LH공사의 집단 에너지 시설 사업의 문제점이 총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즉시 감사에 착수해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쳤는지 등 잘못된 부분을 살펴보고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LH 측은 추가 공사비 지출은 불가피한 비용 증가였다며 발주 건설업체인 롯데건설이 하자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리한 사업 확장 등으로 LH의 부채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중 최대인 135조 3,900여억 원에 달합니다. 연합뉴스TV 한지희입니다. 억대 연봉의 BJ까지 등장하는 등 개인 인터넷 방송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방송은 돈 욕심에 점점 더 선정적인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단속이 거의 없어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한 개인 인터넷 방송 사이트. 젊은 여성 BJ들의 영상이 가득합니다. 인기 순으로 정렬하자 대부분 선정적인 성인 콘텐츠. 시청자들이 주는 돈에 따라 속옷을 벗는 등 미션을 수행합니다. 무심코 이런 방송을 보게 된 시청자는 거북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세폐업소 같은 데 가서 해야 할 행동들 있잖아요. 뭐 하한 행동들을 꺼림칙이 없이 이렇게 막 보여주고 그런 게 방송에 나가고. 간단한 실명 인증만 하면 들어갈 수 있어 미성년자의 접근 가능성이 큰 데다 스마트폰 앱으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 감독은 거의 되지 않는 상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개인 방송에 시정을 요구한 건수는 126건으로 같은 기간 대형 개인 인터넷 방송사가 자체 적발한 93만여 건과 비교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개인 인터넷 방송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방심위가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을 지킬 수 있도록 모두 다 볼 수는 없지만은 랜덤으로 이러한 부분을 지키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선정적인 개인 인터넷 방송을 계속 방치한다면 건전한 방송산업 발전은 점점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합뉴스 TV 정섬입니다. 전세금으로 낼 만한 목돈이 없는 청년들이 보증금은 적지만 값비싼 월세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세 가구 중 19세 이상 20대 청년층의 평균 보증금은 1,395만 원으로 비청년층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러나 매달 내는 월세는 청년층이 3.3제곱미터당 6만 6천 원, 비청년층이 5만 6천 원으로 청년층이 1만 원 더 많습니다. 이 의원은 목돈이 없는 청년 세대가 어른들에 비해 낮은 보증금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에 살면서 월세는 오히려 더 내고 있다며 청년 주거 현실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요즘 하반기 취업을 위한 본격적인 채용 전형이 시작됐는데요. 삼성, 현대차, LG 등 대기업들이 직무적성 검사를 실시했거나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직무적성 검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서류 전형 다음 단계에 들어가는 게 직무적성 검사죠. 어떻게 보면 취업준비생들에게 최대 난관이기도 한데요. 회사에 따라서는 인성검사와 적성검사를 함께 본다고 해서 인적성 검사라고도 하죠. 맞습니다. 각 그룹별로 시험의 종류가 조금씩 다른데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현대자동차그룹과 LG그룹의 적성검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0만여 명이 몰린 현대차그룹은 언어 이해, 논리 판단, 자료 해석, 정보 추론, 공간 지각 또는 도시기에 이렇게 5개 분야의 적성검사와 인성검사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현대자동차에 지원한 사람들은 따로 역사 에세이를 30분 동안 썼다고 하죠. LG그룹은 인성검사를 50분 동안 본 후 적성검사로 언어 이해, 언어 추리, 수리력, 도형 추리, 인문 역량 등 총 125문항을 140분 동안 시행했다고 합니다. 네, 대기업마다 다 다른데요. 아마도 그 기업이 추구하는 인재상을 반영하는 얘기겠죠. 자, 오늘 10월 16일에는 채용 규모가 가장 큰 삼성그룹의 직무적성 검사가 있죠. 그렇습니다. 삼성그룹은 오는 16일에 2016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삼성 직무적성 검사 GSAT를 치릅니다. 삼성전자 등 19개 계열사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의 직무적성 검사인데요. 서울, 부산 등 국내 5개 주요 대도시와 미국 뉴욕, LA 총 7곳에서 실시한다고 합니다. 다소 우울한 이야기지만 채용 규모는 예년보다 다소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각 대기업 부설경제연구소에서 내년 경제 성장률을 올해보다도 낮게 예상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아무래도 취업 시장도 더 좁아지겠죠. 자, 그런데 각 기업마다 보는 직무적성 검사 비슷해 보이지만 과목과 문제들이 다 달라서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 건가 어렵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사실 취준생 입장에서는 목표 기업 한 곳만 준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단계가 바로 이 직무적성 검사라고 합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지난 4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구직자들의 47%는 직무적성 검사를 위한 교재 구입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각 취업 사이트, 취업 학원에서도 짧은 기간의 직무적성 검사를 대비할 수 있는 강의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네, 각 기업마다 다르다고 하지만 트렌드를 반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마다 시험에서 특별히 유념해야 할 공부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올해는 어떤 분야를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올해는 한국사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각 회사마다 한국사 관련한 시험의 비중을 높이기도 하고요. 또 한국사 시험을 객관식이 아니라 에세이 형식으로 확대하는 회사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지난 주말 현대차 그룹 적성검사에서 역사 에세이 전형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글날의 역사적 의미를 묻는 문제와 순 한글로 된 단어와 그 뜻을 묻는 문제를 출제했다고 합니다. 네, 한글날이 있던 주말에 시험을 쳐서 그런 것 같은데요. 좀 센스가 있는 취업 준비생이면 미리 대비를 좀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역사 비중을 높이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포스코 그룹은 올 상반기에 고려 공민왕과 조선 조광조의 개혁이 실패했는데 본인이라면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취지의 문제를 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건 정말 단순한 역사 문제가 아니네요. 리더십 관련 질문을 역사로 토대로 기술해야 하는 건데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당황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LG그룹은 적성검사 총 125문제 가운데 한국사와 한자를 묻는 문제가 20문제나 출제됐다고 합니다.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거죠. 기사에 의하면 LG그룹 채용 담당자는 인문학적 소양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고 이를 각각 전공 분야와 융합할 수 있는 통합적 사고 능력을 확인하고자 이 문제를 냈다고 밝혔다고 했습니다. 네, 앞으로 진행될 삼성그룹의 직무적성 시험에서도 10% 정도의 한국사 관련 문제가 나올 거라고 했고요. 또 GS칼텍스의 경우에는 기존 객관식 30개 문제에서 주관식 5개 문제로 바꿨다고 합니다. 네, 각 대기업의 직무 적성 시험 자료들을 보니까요. 아주 단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시간에 좀 쫓기게 되고 때로는 소위 찍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직무 적성 검사를 좀 보는 요령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워낙 다양한 분야에 많은 문제가 나오니까 당연히 모든 문제를 다 알고 쓸 수는 없겠죠.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다른 시험하고는 다르게 소위 찍기를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기업체에서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틀린 문제에 대해서도 감점 제도, 그러니까 답을 적어서 틀리면 감점을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답을 적지 않아서 틀리면 1점이지만 적어서 틀렸다면 거기에 0.5점을 더 감점하는 겁니다. 어차피 틀린 것 같다고 한다면 20%의 확률로 찍기보다는 포기하는 게 확률적으로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예 모르는 문제는 그렇겠지만 좀 아리송한 문제는 확률적으로 잘 생각해서 답을 적을지 아니면 말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령조차도 어려운데요. 네,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직무적성 검사의 기준이라고 밝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능력을 보겠다 이렇게 밝힌 항목들을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언어 이해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추리력, 논리력 이런 덕목들이 조금씩 이름을 달리해서 나오는 건데요. 교육 전문가들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사실 대학교를 졸업하기까지 고등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면 갖췄을 덕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갈수록 채용문은 좁아지고 있습니다. 100대 1이 훌쩍 넘는 그 치열한 관문을 넘기 위해서 직무 적성 검사가 넘어야 할 장애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배움의 기초를 단단히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취준생 여러분 모두 요령이 아닌 지금까지 배운 지식들을 바탕으로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핫키워드 취업의 관문, 직무 적성 검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